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한 3분간만 짧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왜 졌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대선에서 왜 졌는지 패인을 분석한다던가 이런 절차가 없었죠. 왜? 아슬아슬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선 패배가 어차피 이길 게임을 안철수 때문에 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패인을 돌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21대,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에서 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저는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만약에 결선에서 붙게 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상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라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 초짜고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정치에 때가 묻지 않았다. 그리고 거대 권력에 대응하면서 싸워왔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추앙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철수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이재명 도지사가 패인의 요인, 패배한 이유가 뭘까? 자, 첫째로는요, 바로 부동산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밖에 부동산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부동산이 개판 5분 전이 되어 있는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런 고가치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요, 정말 눈부실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한 5년, 6년 후에 있을 3기 신도시 입주인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역효과가 그대로 도출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반사적으로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5% 임대요율 인상이라든가 임대차 3법, 중서민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시장 원리의 반작용으로 지금 현재 전세, 월세가 엄청나게 폭등해 있습니다. 자, 선거 기간 중에 이런 부동산 임대차 시장, 이런 부동산 매매 시장, 이런 게 모두 폭등 전야였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불평, 불만이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이런 정책들은 5년, 6년 후 이 정도 다음 정권까지 안정적인 효과를 낼 겁니다. 장기간 부동산 정책 효과로서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 정책, 이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옹호하는 측면, 정확하게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미스를 그대로 이재명 도지사가 뒤집어 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기본주택, 이것도 시장 원리에 약간 반한 측면도 없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것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유주택자,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60% 이상이 되는데 60% 이상의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애써 돈을 아껴서 전략해서 집을 샀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지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 정책이 약간 박탈적 의미, 오히려 반감을 주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기본주택은 임대정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 월세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내고 임대를 하려고 임대하는 정책,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호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다음 대통령 출마에서도 기본주택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당선도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런 반시장 정책, 임대 정책은요, 국민들의 호의를 얻기 힘든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장동인데, 자,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큰 반대적인 양상이 펼쳐졌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을 통해서 당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공공 개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도지사도 공범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전 국민들이 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때 당시에 대장동이 개발되기 초창기에는 부동산이 침체기였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미리 선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마음대로 개발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불황기 때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공공 환수 이것이 미리 한 것은 잘한 거였는데 그 후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어찌 보면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개발 정책의 미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 가운데 2명 가까이가 또 자살을 하거나 엊그저께는 또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유동규인가요? 깡패같이 생긴 유동규를 측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모르쇠로 하는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하고 같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윤석열이 어버버하면서 확언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무고하다 이런 신뢰를 주긴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장동 의혹이 언제적 일인가 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든가 특검법을 발의한다든가 민주당도 쉬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현재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다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의혹을 크나큰 범죄로 전제하고 있고 수사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재임 기간 중에 언제든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현재 검경 수사 분리 검사 수사 완전히 박탈하는 완박이죠.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대장동 의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이것이 또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 본인은 조용히 있는데 그 배우자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죠. 우리 김건희 누나야 그렇다 돈 치더라도 우리가 믿었던 우리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논란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 그리고 전라도를 찾아가고 전국 방방곡곡이 찾아가면서 지지율을 많이 올려놓고 제고시켜놨는데 이런 법인카드 문제 때문에 지지율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일 당일까지도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유의 대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7급 공무원인가요? 그 녹취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하에 아마 김혜경 여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형사상 문제가 돼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됐던 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바로 옆집에 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있죠. 주택공사의 숙소로 이용하는 게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몰랐다. 그리고 주택공사 측에서도 몰랐다. 서로 모르쇠를 했죠. 이것은요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해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정의, 공정 그리고 올바름 이런 상식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약간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결국 투표장에서 중도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혹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2명이 죽고 그 주변 인물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슬기롭게 완전히 불식시키고 해명시켜주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특히나 김혜경 여사의 비서관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여사의 비서관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왜 이것을 말끔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의혹에 시달리는지 상당히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었다. 법인카드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주문하고 기생충이 논의될 정도로 이런 오명과 이런 비난에 휩싸여야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재명 도지사 이걸 몰랐다? 이건 말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이중적인 스탠스가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을 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면 21대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정과 사법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해서 차라리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사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재명 도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은 하나의 덫이거든요.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도 공동의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민간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가 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측근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무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성과만 지적할 게 아니라 그때 부동산 경기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 차라리 이렇게 시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